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꾸리고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수시의회에서는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이 선출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 모시고 8대 여수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입니다. 네,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후반기 의장단도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들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네, 후반기 의회 출범식부터 시작해서 기자 간담회 또 임시회 등 공식적인 어떤 일정 외에도 위로받고 싶은 어떤 시민들이 불쑥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주는 그런 것까지 바쁘게 한 달 지금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선 의원이시자 첫 여성 시의장으로 활동하게 되셨는데 이 당선 소회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수시의회 이제 첫 여성 의장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저의 어깨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맡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민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밑바탕 삼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전국 상임 대표직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편안함과 따뜻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딱딱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이제 좀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 그 지방의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여성이기 이전에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 없이 정말 그 시민을 생각하는 그 자상한 인숙시, 저의 어떤 그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상한 인숙시가 우리 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받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셨죠. 이 문갑태 의원과 여수시 공무원 노조가 뽑은 2024 베스트 시의원에 나란히 선정이 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갑태 부의장과 함께 이 합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너무 합이 좋습니다. 이제 부의장님과의 인연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연을 갖게 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베스트 의원으로 뽑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 베스트 의원은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상이지 않습니까? 의원이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을 받고 더 열심히 하면서 시정부와 어떤 소통하고 여수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수시 삼선 의원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의정 활동 이어오셨고 또 조례 제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정책 토론회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이 이제 상갱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가 상갱이라는 고래, 미소 천사라는 고래가 있는데요. 그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그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해양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30 연도까지 30%의 전 해역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30%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께서 이제 해수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멸종위기종의 어떤 이 상갱이를 보호하면서 서식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해양보호구역의 어떤 친환경적인 생태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갱이 보호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상갱이 보호조례가 이제 어민들은 상당히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호라고 하면 어뢰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해양보호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을 때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해양보호구역에서 직접 어뢰행위하면서 제재가 없는 그런 그 형태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네. 어민들을 인식시키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이제 상갱이 보호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보호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서 그 상갱이 보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서 이게 이제 생태계 이렇게 강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8대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참 깊으실 것 같은데요. 이 8대 여수시 의회 하반기 운영 방침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의회의 어떤 본연의 자세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균형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원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시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현안에 있어서 날카롭게 지적도 하지만 네.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공정하고 공정성과 이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볼 때 정말 의회가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또 청렴도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저기 8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청렴 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변화된 의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또 의회 내부적으로는요, 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 체계를 섬세하게 갖춰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실까요? 글쎄 이제 의회가 그 인사권하고 재정 집행권의 어떤 의장의 권한이 이제 의장단과 충분히 공유를 해서 그 의장의 어떤 역할을 의장단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의 소신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안을 제시함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의회가 이제 특별위원회나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연구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 활동에 어떤 강화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위원님들 계신데 그 전문위원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우리 또 이제 사무직 이제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도 좀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지금 의정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구의 민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 어떤 시민들과의 어떤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의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후반기 첫 회기에서 여수산단 사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를 하셨던데요. 네. 이 여수산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회기에서 주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첫 회기의 개회사에서 여수 산단이 이제 끊이지 않는 어떤 맞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지역의 그 하학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 갈 수 있도록 이제 표준화된 어떤 통합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을 했고요. 이제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발생된 그 산단의 사고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그 보통 한 6, 70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수 국가산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산단의 전반적인 이제 정비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특히 국가산단인 만큼 국가가 이제 나서서 어떤 정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회는 시정부와 함께 산단의 이제 오너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그 환경 개선 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또 산단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여수시가 안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26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집행부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협력해 갈 계획이실까요? 이제 선박람회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온 것처럼 주 행사장, 네. 이제 진모 지구의 기반 조성이나 교통 문제를 제외한다면 길어지는 행사 기간을 이제 어떤 콘텐츠로 채우느냐, 이제 이게 가장 문제고 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뭐 조직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섬세하게 검토하고 이제 추진 세부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준비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계획에서 나온 사업과 콘텐츠를 이제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님들과의 이제 공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 정치권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정치권, 그래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좀 전개해서 활동을 해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역에서는 이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을까요? 네. 이제 저기 239회 임시회 때 네. 이제 과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이제 8월 6일 만성리 일흥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립묘지회가 지금 이제 시립묘지를 찾아서 지금 참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금 사실 조사와 희생자 최종 결정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인력도 부족해서 네.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작성 기획단이 이제 구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보고서 작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중앙 정치권과 발맞춰서 지금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어떤 유족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이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한국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이하포 두류어 미군 폭격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그 침몰선 인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 발굴을 적극 건의하고 이 희생자 일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향한 협력과 그리고 견제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균형과 협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정기적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집행부가 계획했던 것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이제 잘 들어서 이해를 또 같이 하면서 협력할 부분들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동시에 이제 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소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제 시 정부의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면서 이제 집행부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이 시민들을 위한 대의 기구인 만큼 이 열린 의회 구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민과의 소통 창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자세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정말 귀 담아 듣고 현장은 물론이고 의회에 찾아오시는 시민들 목소리도 놓지 않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수시 의회를 가보면 그 공감뜨락이라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감뜨락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 작은 이제 문화 공간 겸 쉼터.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시면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많은 시민들이 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자리를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의회 관계가 있는 시정의 어떤 현안의 경우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제 간담회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이고 이제 필요하다면 시정부와 논의를 해서 시민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확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을 여론조사에 담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지역 언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사회 한 축인 지역 언론과 항상 어떤 관심을 갖고 그 언론인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일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처럼 정말 여수시 의회가 이 시민들과 그리고 의회 간의 이 열린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연일 좀 지속되는 폭염으로 지금 감기, 뭐 코로나 이런 지금 폐렴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 우리 이제 여수시 의회는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하고 여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수시의 8대 후반기를 기대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 발굴해 주시고요. 여수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여수시 의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